이번 섹션에서는 폼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폼이라는 엘리멘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전 그 섹션에서 살펴본 input 엘리멘트가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폼 요소입니다. 근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죠. 우리가 본 거 이외에 아주 많은 종류의 또 타입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따로 섹션에서 살펴보고요. 여기선 그 이외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select라는 그 엘리멘트도 있습니다. 일종의 drop 다운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그젬플 보고서 그 문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요거 조그만 창이 있고 화살표를 누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들, 즉 옵션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우디 선택하면 아우디가 선택되는 거고요. 사브가 선택되면, 즉 여러 가지 중에서 미리 정의된 값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무엇이 선택됐는지를 정확하게 그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면 되겠죠. cars라는 변수에 fiat가 선택돼서 전달됐다라고 지금 답이 오네요. 한번 볼까요? 자, 소스 코드에서 보면요, 역시 이거는 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나고요. 제출 버튼은 당연히 input 엘리멘트인데 타입을 submit으로 주면 이런 버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폼에 반드시 전달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써줘야 된다 그랬죠. action equal action underscore page.php라는 파일이 사용되는 거고요.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w3schools .com 사이트 밑에 HTML 밑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요 페이지, 이 페이지와 동일한 곳에 이 PHP 파일이 있어서 그 파일에다가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소드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메소드가 생략됐을 때는 get 메소드로 전달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드롭다운 그 리스트를 한번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얘를 만드는 방법은 select라는 태그를 씁니다. select/select.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 하나하나를 옵션으로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옵션 볼보, 옵션 사브, 옵션 피아트, 옵션 아우디. 그런데 지금 옵션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옵션으로 쓰이는 요 태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할당되는, 즉 select라는 이 태그의 name이 cars인데 얘가 말하자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값의 변수예요. 그래서 cars라는 변수에 만약에 제가 볼보를 선택하면 누가 들어가요? 볼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sab를 선택하면 sab.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1, 2, 3, 4라고 한번 줘볼게요. 자, 그리고서 한번 제가 아우디를 선택해서 제출해 볼까요? 뭐가 전달되는지. cars의 4라는 값이 전달되죠. 왜냐하면은 cars라는 변수의 값으로 요 값이 쓰여진 거고, 요거는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여지는 문자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 옵션 하나를 더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한번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나라 자동차 하나를 한번 여기다가 소나타를 한번 넣어볼까요? 아, 소나타는 현대라는 차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서 선택이 현대를 하면은 당연히 값이 소나타로 갈 거예요. 그죠? cars equal 소나타. 즉 요렇게 사용자 입력을 드롭다운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주고 싶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select라는 태그와 option이라는 태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select 요소는 드롭다운 목록을 정의할 때 쓰이고요. 그 중에 그 select 태그 안에 옵션이라는 엘리멘트 하나하나들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정의할 때 쓰여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목록의 첫 번째 게 기본값으로 선택되고요. 만약에 원한다면 미리 정한 옵션이 선택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selected라는 속성을 쓰면 됩니다. example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아까와 똑같은 example인데요. 볼보, 사브, 피아트, 아우디 4개의 자동차 중에 보통 디폴트는 이 볼보가 처음에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피아트가 선택되어 있죠. 처음에. 만약에 제출하면 피아트로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폼의 select의 옵션 중에 지금 보면은 세 번째 거 그 fiat라는 이름이 보여지고 있는 요 옵션의 태그에 속성값 selected가 거기에 선언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 selected를 아우디에다가 제가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음에 아우디가 선택된 채로 보여지겠죠. 이런 그 기본값, 선택의 기본값을 우리가 주고 싶을 때는 이런 옵션 안에 selected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요소도 활용이 많이 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요소는요, 여러 줄의 입력 필드, 주로 텍스트 영역이죠. 그걸 정의할 때 쓰는데요. 지금 그 아래쪽에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자 안에 조그만 상자가 생기고요. 그 상자 안에 우리가 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해서.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example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요, 역시 폼의 일부분입니다. 폼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밑에는 그냥 submit 타입의 input이 있죠. 요 제출 버튼이 오고요. 자,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한 다음에 얘는 그 empty 태그가 아닙니다. 즉 마지막에 슬래시 텍스트 에어리어로 끝내줘야 되고요. 그 텍스트 에어리어와 슬래시 텍스트 에어리어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 값으로 그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기본 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입력되는 그 텍스트들을 저장할 변수명이 또 필요하죠. 항상 네임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라는 변수명에다가 저장하도록 했고요. 여기 보면 rows 10, columns 30. 자, 지금 물론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크기를 사용자가 이렇게 어드저스트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기본 값을 주면은 그 크기로 만들어져요. 제일 처음에 행이 10줄, 그 열이 30컬럼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죠. 요거 30컬럼 대신에 10컬럼 한번 줘볼게요. 그 로우 10, 이렇게 10개 문자뿐이 못 들어가는 거죠. 20 정도로 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러고서 입력한 후에 제출해 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금 보다시피 메시지라는 변수명에 조금 전에 입력한 1, 2, 3 뭐 어쩌고 저쩌고라는 그 텍스트가 여기에 전달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ubmit 버튼도 일종의 버튼입니다만 원하면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용도는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버튼을 사용한 입력을 받고 싶을 때는 이런 버튼 요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걸 쓰면요, 버튼이 생겨요. 자,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click me라는 요 그 버튼이 하나 있죠. 눌러볼까요? 아, 지금 보면은 뭐가 생겼습니까? 그 경고창이 하나가 떴죠. 지금 보면은 alert box라고 그러는데 hello world라는 경고창이 하나 떴네요. 이게 바로 요 클릭 미를 눌렀을 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자, example try yourself로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니까 그 클릭 미를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해?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alert box가 뜨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슬래시 버튼으로 끝내줬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는 요 텍스트 클릭 미라는 것이 바로 여기 버튼에 쓰여지는 글씨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될 내용을 여기서는 하나 설정을 해야 되니까 아직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진 않았지만 일종의 자바스크립트의 일부분인데 속성 값에다가 onClick이라는 속성을 줄 수 있어요. 그 속성은 언제 활용되는 속성이냐면 말 그대로 이 버튼에 지금 존재하는 onClick은요, 이 버튼을 누군가가 클릭했을 때 onClick 시에 어떻게 하래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쿼테이션 안에 있는 걸 실행시킵니다. alert 괄호 열고 hello world 느낌표. 자, alert이라는 함수가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입니다. 말 그대로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조그만 팝업장을 띄우는 이런 기능인데 alert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게 작동이 돼요. 그리고 그때 쓰여질 메시지 이름 hello world 느낌표, 그거는 바로 alert이라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우리가 문자열을 주면 그 내용이 여기서 hello world 좀 그냥 길게 한번 써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잘 작동이 될 겁니다. Hello World HHH. 자, 마찬가지로 어쨌든 내용보다는 이 버튼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그젬플입니다. 자, 그와는 별도로 또 사실은 지금까지 다룬 드롭 다운, 그러니까 셀렉트 엘리멘트나 그 텍스트 에리어 엘리멘트나 버튼 엘리멘트는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고요. HTML5로 버전업 되면서 추가된 몇 가지 아주 특이한 그런 기능이 있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리스트라는 것과 키젠이라는 것과 아웃풋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우선 데이터 리스트를 먼저 살펴봅시다. 데이터 리스트는요, 인풋 엘리멘트의 어떤 보조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인풋 엘리멘트에 우리가 텍스트 입력을 타이핑할 수 있는데요. 미리 사전에 정의된 옵션들의 목록으로 입력될 내용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직접 먼저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말보다는. 한번 try yourself를 눌러볼까요? 이런 거죠. 지금 텍스트 그 입력 필드 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출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요? 화살표가 하나 오른쪽 끝에 생기죠? 눌러보세요. 즉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라우저 브랜드 5가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파이어폭스, 크롬, 오페라, 사파리까지. 자, 제가 오페라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은 그 텍스트의 값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전달된 그 텍스트가 바로 오페라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가 새로운 거를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 입력 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제출이 제대로 하는 걸 확실할 수 있죠. 그렇지만 때때로 그 여기에 들어올 내용이 뻔할 경우에, 그리고 그 뻔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제공해 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때 이 데이터 리스트라는 그러한 그 태그를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5가지의 옵션이 그 이미 지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풋 필드가 여기 만들어져야 되고요. 근데 이 인풋에 들어갈 내용을 지금 보면은 그 리스트라는 속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면요, 데이터 리스트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리스트 슬래시 데이터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요 엘리멘트의 아이디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브라우저스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스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리스트를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사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올 데이터 리스트의 그 항목 하나하나들은 옵션으로 주면 됩니다. 밸류 값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밸류 값을 파이어폭스로 등등. 지금 여기서 5개가 아니라 6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즉 아까 제가 입력했던 옵션 밸류 마이 브라우저라고 제가 한번 넣을게요. 그러면은 마지막엔 마이 브라우저라는 게 선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된 그 값을 우리가 전달할 때 변수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풋에는 여전히 name equal 브라우저가 있어서요, 전달하면 브라우저 equal my 브라우저가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폼에 추가된 그 특이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웃풋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아웃풋은 출력이죠. 그러니까 출력 값을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계산 결과를 표시할 때, 계산 결과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스크립트 언어를 써가지고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그 브라우저 상에서,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페이지 상에서 값들을 서로 연산을 통해서 어떤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 계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입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이것도 이그젬플 직접 살펴보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자, 어떤 그 이그젬플이냐면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 앞에서 아직은 안 배웠는데 이 슬라이드 바가 하나 있죠. 즉 이 슬라이드 바의 시작은 0이고 끝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은 0부터 100 사이에 값이 여기서 그 할당돼서 나오는 거고요. 더하기, 네모칸 안에다가 숫자를 쓰게 돼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 대신에 100을 쓰면 1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오른쪽 이퀄 다음에 계산되는 값을 보세요. 100인데 여기 14가 더해져서 114. 만약에 제가 슬라이드 바로 움직이면은 한 150까지도 만들 수 있고요. 그죠? 여기까지 하면 200이겠죠. 100 더하기 100이니까. 그리고 이 숫자는 이런 그 화살표를 써서 크게도
작게도 하나씩 디지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면은 그 제출된 결과가 뭔지는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이 폼, 그 하나의 폼인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폼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출될 액션의 값이 여기 있고요. 액션 언더스코어 페이지 .php라고 제출될 그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있는 거고요. 자, 입력창은 두 개네요. 요 슬라이드 바와 네모난 칸인데 첫 번째 그 슬라이드 바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것도 다시 한번 또 문법 배울 겁니다. 인풋입니다. 그런데 타입을 range로 주면은요. 이렇게 range라는 거는 영역이죠. 타입을 주면은 시작값과 끝값까지의 어떤 그 크기를 우리가 할당만 하면은 그 값을 거기다가 그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슬라이드 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레인지는 일반적으로 이 레인지라는 레인지 타입의 이런 슬라이드 바는요 기본값이 0부터 100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0이라는 그 숫자는 그 실제 그 레인지 값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 사용자가 0이 시작점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고요. 100이라는 것도 맥시멈 값이 0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기서 미니멈, 맥시멈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건 해당 인풋 태그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0부터 100까지 사이 값이 여기에 할당돼 있고 value가 50인 거는 시작 값이 50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에다가 여기 50이라는 숫자 값을 더해서 계산된 결과 값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 네모칸은요, 텍스트 입력 필드가 아니라 숫자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타입의 인풋이죠. 그리고 여기서 시작 값도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는 이름이 다 A, B 주어져 있는데요. 얘는 변수명이고요. 얘는 언제 사용되느냐면 우리가 제출 누르면 상대방 액션에 있는 액션 언더스코어 페이지.php로 전달될 때 쓰이는 변수고요. 이 아이디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요. 똑같은 이름을 그냥 썼을 뿐인데 여기 보면은 이 폼의 스타팅 태그의 속성 중에 하나가 onInput이라는 요 속성의 x.value는 이런 걸 실행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입력이 되면은 이거를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onInput이라는 거는 입력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인풋이든지 간에 제가 숫자를 더 입력을 또는 수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이벤트인데요. onIvent 시에 뭘 하래요? x.value 값을 요 값으로 대체해 넣으라 그러죠. x.value의 x가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아웃풋의 그 이름이 x예요. 즉 여기서는 이 네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parseInt라는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많은 함수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다 정확하게 프랙티스를 해볼 수는 없고 의미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인티저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parseInt. 텍스트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인티저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a.value라는 건 뭐냐면 a라는 id를 갖고 있는 요 input 엘리멘트의 값, value를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말하자면 100으로 하면 100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value도 parseInt, 여기에 내가 뭐를 입력하든지 간에 그거를 parsing해서 두 개를 더한 후에 그 x의 값으로 써라. 그게 바로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output 태그를 그때 활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사용자 그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그 창에다가 입력받은 값들의 결과물을 스스로 표시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인풋 이외에 다른 그 폼 엘리멘트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본 건데요. 여기서 한번 테이블로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이것만 읽어보았까요? 그러니까 폼을 만들 땐 폼을 쓰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풋 엘리멘트들 타입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나 레이블 이것도 인풋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필드 셋 우리가 봤고요. 레전드도 살펴봤고요. 셀렉트 드롭다운 메뉴, 옵토그룹과 옵션, 옵토그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옵션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충분한 내용이고요. 버튼 만들 때 쓰는 버튼, 그리고 그 HTML5에서 새롭게 소개된 데이터 리스트와 아웃풋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